자, 합시다. 38번까지 했고요. 오케이. 자, 43번으로 넘어가 봐요. 43번. 어렵지 않아. 어쩌면 역함수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자,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x 플러스 5로 함수값을 구할 거야. 1보다 이상일 때는. 2x 플러스 4로 함수값을 구할 거야. 1보다 작을 때는. fn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인버스 8인데 당연히 fn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겠지. 자, 여기서 f의 인버스 8은 원래 함수가 주어졌잖아. 이건 뭘 얘기해? 원래 함수가 어떨 때 8이 나오느냐를 물어본 거야. 반대야. 역함수는 반대거든. 그러니까 얘가 언제 8이 나오느냐를 물어본 거야. 그럼 얘가 8이 나오고 싶어.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 되지. 조건에 맞아 틀려? 맞아.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 얘가 8이 되고 싶다면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는 조건에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그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44번 연습해요. 간단하게. 자, f의 역함수는 1로 주면 2가 됩니다. 이 말은 원래 함수에 얼마가 들어가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k값을 구하시고 나서 함수값을 구해보세요. 44번. 리누? 틀렸어? 리누야. 이게 뭘 의미하지? 역함수에 1로 주면 2가 됩니다. 이 말은 원래 함수에 2가 들어가면 1이 됩니다. 해서 2를 집어넣는 거지. 4 플러스 k가 나오는데 그게 1이 되고 싶으니까 k는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서 fx는 x 절대값 x에 마이너스 3입니다가 되는 건데, 자, 이게 의미하는 거 1이 f 인버스에 들어가겠죠. f 인버스에 1이 들어가겠죠. 자, f 인버스에 1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 뭘 넣어주면 1이 되겠는가를 구하는 거야. 뭘 넣어주면 1이 될까? 2네 2. 딱 봐도 2 넣어주니까 1이 되네. 그래서 얘는 2입니다. 2. 어차피 주어졌구나. f 인버스 2는 2라고 주어져 버렸어. 그 말은 f 인버스 2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원래 함수에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2가 나오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치? 역함수에 들어가는 값은 원래 함수가 나오는 놈이야. 즉 x에 x가 5가 되고 싶은 거야. 당연히 x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만약에 x가 음수라면 음수 양수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x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 x제곱은 5야. 그래서 x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내가 x를 양수라고 가정했잖아. 루트 5가 들어가면 돼요. 그 말은 역함수에 2를 넣어주면 루트 5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48번 풀어줄게요. 좀 많이 풀어두겠지. 48번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 자,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g의 칠값을 구하십시오. 일단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래프가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려면 경계에서 이어져야 돼. 1로 준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로 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여서 a를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야. a는 3분의 1인 거야.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돼. 기울기는 서로 음수로 부호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어지고 자 계속 증가 또는 감소가 되겠지. 이제 구해보자 이거야.
f의 7은, g의 7은 뭐야? 역함수의 7 넣었대. 그 말은 원래 함수에 뭐 넣어주면 7이 됩니까? 뭐라는 얘기야. 얘가 7이 되려면 마이너스 6이 필요해. 근데 마이너스 6은 조건에 맞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존재해. 얘가 7이 나오게 하는 값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역함수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겠대. 그 말은 원래 함수에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 되느냐 물어본 거야.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싶으면 x가 7이 들어가야 되거든. 조건에 달라.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6이 되고 싶은 거고, 그래서 3분의 1 x는 6이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3분의 19가 되죠. 그래서 x는 19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계속 쉽습니다. 역함수 구하기를 들어갑니다. 식으로 역함수 구하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잘 봐. 50번 봐봐요. 50번. y는 3x 플러스 a야. 역함수 구할 때는 fx보다 y는 이라고 적어진 게 훨씬 더 구하기가 편해요. y는 3x 플러스 a가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 잘 봐. 자, 원래 함수는 y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y는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역함수는 x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x는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식 자체를 x는으로 바꿀 거야. 3x는 y 빼기 a 이렇게. 그리고 x는 다행히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어. 기대지 말아라, 괴지 마라,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 지금.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역함수야. x를 구하고 싶은 식. 자, 잘 들어 이제. 이게 정의적인 역함수야. 역함수의 정의에 합당한 답이야. 근데 봐봐. 얘는 어떤 식이야? y를 집어넣어서 x를 구하겠다라는 얘기거든.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어넣는 건 y가 아니야. 집어넣는 건 x가 돼야 된다고. 나오는 건 y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 이게 중요해. 역함수는 마지막에 이제 x는이라고 식을 바꾸는 다음에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면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역함수야. 그래서 1단계 식을 x는으로 바꿔라. 2단계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역함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x 플러스 빼기 2라고 했대. 그럼 당연히 두 개 같아야 되니까 a는 6이 될 것이고 b는 3분의 1이 될 것이다. 두 개 곱하면 2가 되겠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연습을 할 텐데 f의 역함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해서 52번을 봐봐요. 52번을 보면 내가 약간의 도움을 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진행해봐. 3x 플러스 1, f의 3x 플러스 1은 6x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의 역함수 구하래요. 근데 f의 덩어리는 불편해. 이거 저번에 말했잖아. 덩어리가 있으면 너무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f의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덩어리를 치환합니다. 3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한다고. 한 문자로 바꿔버린다고. 그래버리면 난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느냐. 3x에다 t 빼기 1, x 필요 없네. 3x에다 t 빼기 1을 집어넣어버리면 되네. 2 곱하기 3x니까.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ft는 자 6이 3x에 2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되잖아.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t 대신에 x를 쓰면 fx는 2x 마이너스 6이야. 자,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출발. 역함수를 구할 때는 fx보다 y는의 식이 편해. 자,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역함수 구하는 순서 x는으로 식을 쓴 다음에 마지막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주세요.
됐어? 쉬워요. x는으로 10을 바꾼 다음에 x 대신 y를 y 대신 x를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알겠죠? 와우, 좋아. 비슷비슷해. 큰 문제 없네. 좀 어려운 문제도 있네. 일단 53번을 봐봐요. 53번. 어렵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53번. f의 역함수를 g라고 합시다. f의 3x 플러스 5의 역함수를 이 역함수를 g로 나타내세요. 를 g로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우리가 많이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 자, 역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먼저 설명을 해버릴게. 성질도 안 배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힘들다. 자,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 f에다가 a를 넣어주면 b가 나와. 그럴 때는 역함수에는 뭘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지? 반대로 b를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기억해요. f에 네모를 집어넣었을 때 세모가 나오면 역함수는 세모를 집어넣어주면 네모 반대로 뒤바뀌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반대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있죠? f하고 g를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각각의 역함수가 달라붙는데 위치 또한 달라집니다. 자,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증명 안 할게요. 외우세요. 알겠어? 외워주시고 증명하면 더 머리만 아파질 것 같아. 네 번째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또는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데 잘 봐요. 자, 이게 원래 함수고 이게 역함수거든. x를 집어넣어주면 y가 나온다고 치자. 그럼 이거 봐봐. f의 합성 f의 인버스는 제일 처음에 f의 역함수에 들어가겠잖아, 값이. f의 역함수에 값이 들어가는데 얘는 x가 들어갈까요? y가 들어갈까요? f의 역함수에. f의 역함수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y가 들어가는 거야. 잘 봐. y가 f의 역함수에 들어가. 그럼 x가 됐지. 근데 다시 f하고 합성이 돼버리니까 다시 뭐가 돼버려? y가 돼버리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니까 y를 집어넣어주면 y가 되는 함수야. 얘를 뭐라고 불렀어? 같은 게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I. 자, 그럼 반대로. 자, 먼저 이거 보자. f의 인버스의 f인데, 자, 최초의 f 함수에 들어가. f 함수에 들어가는 건 x야 y야. f 함수에 들어가는 건 x야 y야. x잖아. x가 들어가. 자, x가 f에 들어가게 되면 y가 될 거야. 여기가 y야. 근데 y가 다시 f의 인버스에 들어가. 1이 들어간다고. 뭐가 나오겠어? x가 나오지.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 x를 집어넣어주면 x가 되는 함수가 돼버려.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라고. 그래서 항상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된다. 항등함수. 기억해야 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아이고 괜히 줬다.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식으로는 f 인버스 x는 x 이렇게 표현을 해요. x를 집어넣어주면 x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라는 얘기야. 두 개를 합성하면 기억해야 돼. 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F하고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돼버려. 그럼 서로 무슨 관계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와. 근데 반대로 어떤 두 개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와버렸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의 관계다라는 얘기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역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F 합성 GX를 했는데 X가 나와버려. X 들어갔는데 X가 나오면 항등함수네. 그 F하고 G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가 성질이에요. 역함수의 성질인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53번을 보세요.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어려워요. 베이직 아닙니다. 절대로 베이직이 아니에요. 이건 난이도가 어려워요. 자, 역함수를 G로 표현하래요. G로 표현하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순서 잘 봐요. 일단 역함수를 이름을 붙여요. HX라고 하십시다. 아니, F 인버스라고 할까? 아니야. H라고 합시다. H라고 합시다. 이 덩어리 함수의 역함수를 H라고 하십시다. 잘 봐요. 그럼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어? 그건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되거든요. 자, 얘하고 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근데 합성한다는 건 무슨 얘기지? 이 녀석을 X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게 합성하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자 합성시킵니다. 즉 F에 3HX 플러스 별인데 이거 별 진짜 많이 쳐야 돼요. 시험에서 나옵니다. 합성을 했어요. 이 함수의 역함수하고 합성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이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했어요. 뭐가 나온다고? 아니. 이 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했어요. 뭐가 된다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어요. 뭐가 된다고? 그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항등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 내가 H라고 했잖아.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나와요. 항등함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느냐? X라고 쓰는 거예요. X. 얘가 항등함수입니다. X가 나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어렵다니까 잘 봐.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잖아. 잘 봐요. F에다가 네모를 넣어주면 세모가 나오잖아. 근데 F의 역함수는 반대로 세모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오지. 다시 한번 봐봐. F에 네모 집어넣어주면 세모가 나오잖아. 근데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G에는 반대로 세모 X 집어넣어주면 네모가 나와요. 시험이 진짜 잘 나옵니다. 너무 잘 나와요. 기본 아닙니다. 베이직 아니 절대 아닙니다. 별 3개, 4개, 5개 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됐어. 역함수를 H라고 잡았는데 역함수를 G로 나타내십시오라고 했으니까 H를 G에 대해서 나타내면 돼요. H를 이렇게 G에 대해서 3분의 1 G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H를 G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적어? 작아요. 맨 다음이다. 3분의 1 GX 빼기 3분의 5. 손바닥만 한데?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 시험에서 너무 잘 나와요. 정말 모른다고? 잘 안 듣는 게 졸았겠지. 안 좋아하는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X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합성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아, 저 조그만 X 집어넣었다. 여기 X가 집어넣는 거지. 그게 합성시키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었어. 그럼 항등함수가 돼. F에다 네모 집어넣었을 때 세모가 돼. 그렇다면 F의 역함수 G는 반대로 세모 집어넣었을 때 네모가 된다고. 이게 다야. 이 문제 풀이는. 근데 그게 어렵긴 해. 이게 두 가지만 딱딱 썼는데 이게 다른데 어렵긴 해. 개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좀 풀어줬고요.
뭐 53번 같이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아까 했구나. 53번 스타일 문제도 했고요. 자 55번도 아까 했었죠. 55번 덩어리를 굳이 x라고 t라고 칠해서 바꿀 필요 없어요. f 55번 보세요. f 인버스 3은 무슨 말이야? 얼마를 넣어주면 원래 함수에 얼마를 넣어주면 3이 되느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x 빼기 3이 3이 되고 싶어.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넣어주니까 55번은 f의 3분의 마이너스 4가 3이 돼버리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 인버스에는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간단한 문제야. 이게 제일 어렵다. 이쪽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게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별표를 치라고 했던 겁니다. 성질은 얘기했죠. 자, 60번에 보세요. 60번에 기억. FG가 1대1 대응이면 자 맞죠? 공식입니다. 기억 공식이에요. 그래서 60번의 기억은 공식. 니은번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입니다. 디귿번. 자,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된대요. 그럼 역함수가 됩니까 서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 내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자,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서로 역함수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거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역함수가 없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역함수 없는 함수도 잘 합성시켜가지고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조건은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1번. 자,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FF 인버스하고 F 인버스 F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지? 자, 다행히가 틀리다고 했거든. 설명해보자. F 합성 F 인버스와 F 인버스 합성 F. 아니 일단 이 문제를 봐. 이 연결을 봐. 그걸 보면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무슨 함수가 된다고 했어? 항등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요? 그 잘 봐봐. F 인버스부터 들어가잖아. F 인버스에는 X가 들어가 Y가 들어가. 그럼 F에는 X가 들어가 Y가 들어가. 들어가는 값이 달라. 둘 다 항등함수가 되긴 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같은 항등함수가 되긴 해. 근데 이 함수가 들어가는 값과 이 함수가 들어가는 값은 값이 달라. 그래서 얘는 같은 게 아니라 항등함수다라는 말은 맞지만 두 개가 같은 함수는 아닌 거야.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 아니 안 같아. 됐어. 얘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값이 다른 거야. F의 역함수에 먼저 들어가느냐 F에 들어가느냐 Y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달라요. 그냥 항등함수라는 말은 똑같은 거야.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은 같아. 근데 서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63번 보시면은요. 자, 너무 쉽죠. fx에 x 플러스 2 gx는 2x 마이너스 왜 다 풀 수 있겠다 이거 너무 쉬워서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 2 더하기 f의 합성 g의 인버스 3. 자, 인버스 따로따로 줘야 돼요. 따로따로 줄 때 어떻게 된다고? 위치가 바뀐다고, 위치가. 그래서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g가 된다고. 그치? 자, 마찬가지. 인버스가 각각 붙게 되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2를 g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뭐가 돼요? 2를 g에 집어넣어주면 2를 g에 집어넣어주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f 인버스 3은 뭘 넣어주면 3이 되느냐 물어본 거야. 1이겠죠. 그치? 1입니다. 앞에 건 1이고요. 자, 뭘 넣어주면 3이 되느냐? 아까 구했죠. f 인버스에 3 들어간다는 얘기는 f에 뭘 넣어주면 3이 되느냐? 1이 되겠죠. 자, g 인버스 1은 g는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1이 되느냐 물어본 거야. 1이겠죠. 이것도 1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함수 갖고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렇죠? 함수 갖고 하는 건 되게 쉬우니까 잘할 수가 있고요. 자, 66번은 살짝만 도와주고 넘어갈게요. 너희들이 마무리나 하고. 자,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66번과 65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F 인버스 G에 인버스 F에 K는 10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봐요. 일단 이것부터 따로따로 붙여줘요. 자, 인버스가 따로따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순서가 뒤바뀌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합성해서 괄호는 의미가 없어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없어져도 돼요. 아니면 다른 거 먼저 만나도 되거든. 아, 좋은 게 있네. F 인버스하고 F 역함수하고 F가 합성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 항등함수가 되죠.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 어떻게 되는 놈이야? 없어지는 놈이야. 항등함수는 어떤 것과 합성이 되더라도 상대방을 만들어주잖아. 없어지는 놈이라고. 결국 남는 건 F 합성 G의 인버스 K가 10이더라. 아, 잘 봐요. 그런데 약간 어렵네요. F에 끝까지 도와줘야겠다.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 내가 아까 문제 풀어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봐요. 합성 함수가 함수값이 주어지면 안의 것부터 보지 말고 바깥 것부터 보세요라고 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에 뭘 넣어주면 10가 되지? 얘를 그렇네. F에 3 넣어주면 4가 되잖아. 12가 되잖아. 얘가 3인 거야. 내가 지금 손바닥 가린 게 3인 거야. 그래서 G의 인버스 K가 3인 거야. G 함수가 주어졌어. 봐봐. 그러면은 G의 인버스 K가 3이면 G에는 뭐가 들어가면? 3이 들어가면 K가 되겠다라는 얘기. 서로 반대로 바뀌잖아. G에는 3 넣어주면 K가 됩니다. 3 넣어주면 5가 되죠. 자, 역함수 문제가 막 나올 텐데 대부분 역함수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야. 역함수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원래 함수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72번 풀어봐요. 풀어보세요. 72번 풀어보세요. 끝나가고 있어요. 힘내요. 풀었죠? 또 함수가 다 나와 있는데 뭐. 그치? 얘는 풀었지? 분수 풀었지? 풀었지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22번 유형까지만 하고 멈출게요. 81번까지만 숙제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책들 확실히 마무리 시켜요. 다음 시간에 역함수 끝나게 되고
유무함수만 남았습니다. 책 확실히 마무리 시켜주세요. 빠짐없이야. 나 오늘 검사하게 할 거야. 검사하고 안 되면 부를 겁니다.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은 걸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잘 봐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아라고 했거든.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볼 수도 있는데 잘 봐요. 재미난 성질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 봐봐. y는 fx하고 vs y는 gx가 있어. f의 인버스 x가 있어. 우리 원래 함수고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떤 작업을 하지 마지막에? 원래 함수고 역함수를 구할 때 마지막에 어떤 작업을 하지? 식으로 구할 때 식으로. 마지막에 뭐 대신에 뭐를 집어넣지?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자 그러면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행위는 어떤 이동에 대한 걸까? 어떤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동을 할 때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까? 글쎄 까먹었어? 중간고사 보면인데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건 무슨 이동이야? 그렇지. y는 x 대칭 이동이야. 이거 왜 잊어버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주면 이 두 개는 서로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인 관계입니다 라는 얘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y는 x를 딱 그어보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대칭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대칭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 대칭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서로 같대요 라고 해버리면 열심히 식으로 역함수를 구하고 나서 같은지 확인해도 되지만 그냥 그 원래 그래프가 만약에 원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인 뭔가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있다고 쳐. 자 그럼 얘는 이 빨간색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이걸로 적어버려야 되거든. 어떻게 되겠어? y는 x에 대해서 회전시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자신이 되겠잖아. 이 대칭 축에서 이 스스로가 대칭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은 거야 무조건. 그래서 1차 함수가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가 같으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다 그냥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똑같아. 식으로 구해도 돼. 리을 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지. 리을 봐. 자, 이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x는으로 식을 쓴다고 했지.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지. 그럼 마지막에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y를 집어넣지. 봐봐. 어차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잖아. 이게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원래 주어진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이라면 얘는 무조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선생님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되니까 아니요. 기억번에 나와 있는 y는 x라는 녀석은 이거 스스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기억번.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죠. 아니 y는 x 역함수 구해봐도 y는 x지 뭐. 달라질 게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76번 같은 거 76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f에다가 f를 합성시키니까 x가 됐거든. 잘 봐. x를 집어넣으니까 x가 됐어.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항등함수라고 불러준다고. 두 개 합성했는데 항등함수래.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즉 자기 스스로가 역함수가 되는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려면 스스로 y축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인 그래프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스스로 y는 fx가 y는 x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 서로 역함수, 스스로가 역함수가 되는 거야. 결국 뭐가 답이겠어? 1, 2, 3, 4, 5번 중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인 그래프는 뭐야? 뭐야 민지야?
대칭이 되면 된다니까.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누구야? 3번. 민지는 대답을 안 하지? 3번. 스스로 y는 그리고 뭐 77번 같은 문제는 a 얼마야? 1차 함수잖아. 아까 말했지. 1차 함수면 무조건 기울기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래. 그 끝나버리고. 식으로 구해도 돼요.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79번이 이 말이잖아. 이 말 스스로가 역함수하고 똑같습니다. 다항함수를 했죠. 스스로가 역함수하고 똑같으려면 2차도 안 돼요. 2차 이게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어? 3차도 안 돼요. 너희들 뭐 안 배웠지만 3차도 대칭이 아니에요. 오직 1차. 다항함수 중에서는 1차 그래프 중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되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자꾸 시작하는 거야. 79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fx는 마이너스 1x 플러스 k라고 자꾸 시작한다고. 자, 오, 더 어려워지네. 81번. 81번 같은 것은 3번 합성하세요. 합성하십시오. 근데 82번은 이거하고도 똑같아요. 81번 힌트 f 합성 fx는 fx잖아. 자, 다시 적어보면 fx는 fx잖아. 결국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를 그냥 같으니까 a 이거 대신에 t를 써버려.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져. 스스로가 역함수가 됩니다라는 조건하고 똑같아집니다. 알겠어? 너희들이 다 풀어주네. 80번을 봐봐요. 지금 거의 끝까지는 안 갈 거야. 너희들도 풀어야 되니까 80번을 보면 스스로가 역함수가 되려면 그런 함수가 몇 개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스스로 역함수가 되려면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잘 봐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역함수가 돼야 돼요. 스스로가 역함수가 돼버리면 자 이걸 생각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개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F하고 F 합성하면 뭐가 돼버린다고? 이 역함수란 말이야. 항등함수가 돼버려. 항등함수라는 게 뭐야?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1 넣어주면 1 나오고 2 넣어주면 2 나오고 3 넣어주면 3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했더니 똑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럼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잘 봐봐. 첫 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도 있냐면 어려워요. 이런 문제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가는데 2가 3으로 가면 잘 봐요. 2가 2로 가야 되니까 3은 2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세 번 합성했을 때, 두 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럼 이런 케이스가 몇 개 나올까? 이런 케이스가 몇 개 나올까? 3개.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가는 게 1이냐, 2냐, 3이냐,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세 가지. 이거 한 가지. 이런 문제 진짜 어려워요. 처음 배우고 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일단 81번까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역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주원이 잘 봤을라나? 주원아?